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 서울경제TV 신기현 멘토.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증시큐 여보세요를 저희 두 전문가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전략 그리고 안내해 드릴 건데 우선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각오부터 좀 말씀드리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은 여태까지 많이 해봤지만은 사실 더욱더 철저한 분석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부분 제 고민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문현진 멘토님의 각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차트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차트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투자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네, 차트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고민까지도 해결해드리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5월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우선은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황 점검을 해드릴 건데 코스피 현재 지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된 흐름 짚어드릴 겁니다. 코스피 현재 실적 장세 흐름 속에서 종목 장세에 대한 분위기가 짙어진다. 현재 1978.8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15포인트 하락 0.77% 하락대 현재 적용되고 있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스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스탁에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입니다. 0.3%대의 상승세.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입니다. 0.3%대의 현재 하락세. 삼성물산은 2.2%대의 하락세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약간 좀 부진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현재 0.4%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 삼성생명,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현재 시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결국 7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692포인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수익이 있는 종목이 있으신다면 현금화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약 766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172억 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526억 원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00포인트 돌파 관건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8포인트, 카카오도 0.6포인트, 그리고 동서도 0.93, CJ ENM은 보합권을 머물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4%라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도 3.57%라는 큰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이제 많이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상을 깨고 코미팜은 또 1.5%라는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에는 2.33, 바이오로메드는 5.25, 컴투스는 2.6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도 파라다이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전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이제 앞으로 흐름도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들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은 점검해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릴 건데, 전화번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에서 2번까지 3153-2611에서 2번까지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입니다. 013-3366-0110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현대제철을 문의하셨는데요. 2793님께서 매수가 82,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지금 82,000원이라고 하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물려서 많은 고생이 많이 심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점에 사셔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트상에 저점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상당히 가능한 현대제철은 이번에 이란 사업에서도 철강과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만큼 지금 상승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전 저점인 부분인 전 저점과 전 고점 옆 박스권 이 사이에 있는 7만원대, 7만원의 1차 목표가를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이었던 57,000원대를 깬다면, 여기 57,000원대를 깬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부터 또 진행을 해드릴 건데, 매지원입니다. 문자로 온 종목 상담이고요. 59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7,000원 20% 비중 담으셨다라고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매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알려진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좀 우려감이 높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매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종 내에 있어서의 주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도력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사실 매지원 같은 종목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월달 약간은 좀 테마성 재료로 오른 종목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갖고 현금화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그래도 만약에 팔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9,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35,000원대에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3만원 이상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조정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매지원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 시세를 이끌어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의견에 따라서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더 성장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바로 올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 드시면서, 매주에 대해서는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KC 그린 홀딩스 네. 9,020원에 네. 25%인데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요. 네. 9,020원에, 비중 25%나 되시고요. 네네. 네, 9,02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한 3일 정도 되셨나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 전에 이미 사셨나요? 네네. 그럼 본전가 왔는데 그때 매도하지 못하고 지금 빠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8,500원대가요. 네. 지지선이었어요.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네, 이때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네. 네, 전저점 부근인 7,500원 선. 네, 7,500원 선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요, 길게 보니까는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저점 여기 박스권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장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크게는 또 1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라고 하면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를 지켜보신다면은 본전가를 넘어서서 제가 최고 1차 목표가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차 목표가는 여기 1,600원 선, 전고점 자리인 1,600원 선까지 온다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지금, 네, 일부를, 네. 조금 팔아야 되나요? 아, 지금 현재요? 네. 네, 보유 비중이 25%인데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요. 네. 본전가까지 왔을 때 약 한 30% 정도를 매도하시고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네, 비중을 조금 줄이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현재 같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아, 현재요? 네. 현재 줄이신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만약에 밀린다면 7,000원대까지 밀린다고 그러시니까. 아, 예, 밀린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추측인 거고요. 거기까지 밀린다고 정확하게 확답을 드린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종목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할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온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거기까지 오면. 네, 7,500원 선이 온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7,500원 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이스페타시스요. 네, 이스페타시스 매수가하고 그다음에 비중 말씀해 주시죠. 5,300원에 5,300원이요? 50%예요. 5,300원에 현재 50% 약간 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수익 중- 며칠 예. 전에 샀는데, 예. 회사 실적이 이런 거 자세히 모르고 샀는데, 어떻고 좀 이래, 좀 오래 갖고 와도 될런가 싶어 그냥 문의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우선은 문의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은 좋은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셔서 그다음에 수익을 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50%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예. 보시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예.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3년도 이 관련된 업종이 최대 호황기를 겪은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14년도와 15년도 그다음에 16년도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때 상당히 성장성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던 만큼 주가는 높은 상승 이후에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는 주가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 현재 약간의 좀 대세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정도로 저점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업종 내 그래도 경쟁력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독보적으로
독보적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력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개인적으로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캐파가 사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 동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5,500원대 주가 형성되면서 수익 구간이신데 개인적으로는 8,000원 부분, 한 5,700원부터는 6,000원 정도까지는 조금씩 매일매일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5,700~800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은 한 30% 정도까지는 좀 줄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 말고 2분기 실적 호조 기대주 그리고 하반기 실적 호조 기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포트를 다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메타바이오메드고요. 매수가는 6,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지금 6,600원이면 이 선이거든요. 지금 고점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쭉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셔서 문의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을 지켜보시더라도 지금 종목별 투자자 내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주가를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 첫 번째 양봉이 떴죠. 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떴는데 이날 3월 17일 양봉의 절반 정도 가격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상승을 다 반납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한다면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 수익권이 있다면,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조금 실현하셔서 그 수익 보신 만큼 비중을 조금 줄여주세요. 40%는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6,600원 매수가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요. 절대적으로 비중을 20% 그러니까 50% 정도는 줄여버리세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서 다시 빠지면 추가를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전략이 세우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5,430원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요. 고점 자리인 7,060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온다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입니다. 181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코다코입니다. 비중은 20%, 매수가 4,045원이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려는데 어떤지라고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미래 에너지, 자동차 산업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테마가 급격하게 형성되었고 또 종목의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다코 차트 흐름 보시면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에 대한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테슬라 관련된 테마 형성은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그리고 이제는 IT 업체까지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미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기술력이라든가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안정성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겸비가 되어 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신데 조만간 매수가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은 매수가 부분 이상이 설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시냐 중장기로 보시냐 상당히 중요한데 중기로 어떠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52층 고가가 경신될 수 있다. 연중 신고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뚫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52층 고가라고 한다면은 한 4,900원대가 작년 말 12월달 형성되었던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가격대를 넘어섰다. 즉 5,000원 이상의 목표가 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테슬라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델들이 앞으로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가장 뜨겁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다코 같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에 담고 조금 시간을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다코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LS 산전이요? LS 산전이요? 예, 예. 네,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조금 높아요. 얼마가 되시죠? 52,300원이요. 52,300원이시고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요. 20% 되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요, 거의 본전가까지 왔네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조금 돼요. 굉장히 오래됐나요? 예, 예, 예. 한 1년 전,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전가까지 와서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기다리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냥 조금. 좀 마음 힘들고 제 하셨죠? 기업이니까 조금 믿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니까요, 기관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예. 네,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장기 편선 보이시죠? 121선, 251선, 21선까지도 다 돌파하고 위에서 상승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이제 보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신다면 기다리신 만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제는 수익권을 조금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얼마까지 갈까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로요, 지난해에 횡보했던 구간 여기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이 구간 저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간다면 또 마음고생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 5,800원 선이 온다면 1차 매도가를 설정하시고요. 예. 그리고, 손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은 47,500원 선 있잖아요. 예, 예. 네, 이 선을 터치한다면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휴비츠 올라왔고요. 18,400원에 10%입니다. 따라 들어가려다가 물리셨다라는 내용으로 남겨주셨는데 휴비츠 결론적으로는 좀 강력 홀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휴비츠가 갖고 있는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휴비츠는 잘 아시겠지만은 즉 안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량 늘어나고 이제는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눈과 관련된 피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관련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휴비츠 제품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 할 것 없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시력은 나빠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해결책들을 낼 수 있는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비츠 강력 홀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현재 결론적으로는 매수가에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반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완만하게 이제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릴 건데 1차적으로는 2만 1,000원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만 1,000원대 언제 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예상치들이 좀 나오는 시점, 즉 한 6월달 정도는
이 관련된 가격대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래량이 좀 수반되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이미 3에서 4거래일 전에 대규모 매수 거래를 한번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 그다음에 수익 전환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휴비치 홀딩에 대한 부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OCI에 대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8267님께서 매수가가 10만 8천 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10만 8천 원 선에 거의 다다라서 이제 매도 시점을 모르셔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라고 하셨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회사죠. 태양광 회사는 앞으로 자원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게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전 고점 자리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약간은 너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를 지나서 15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수익 중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다 없어지고 난다면은 당연히 태양이나 자연에너지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이것을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7만 5천 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매출도 보시더라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먼저 이제 장 마감 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드릴 건데, 거래소 시장 아까보다 낙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94%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되면서 1975.37에서 예상 체결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 관심 많으실 텐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0억 원대 외국인 매도 우위,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대 매도,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원대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장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가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 예상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가 현재 동시효과 5.2%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끝나는지 이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종목 쪽에서도 하락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삼성화재 같은 종목 쪽에서는 상승세로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의 부진, 경기 방어 관련된 업종군들의 조금은 선전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업종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땐 정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설, 그 다음에 철광, 금융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부진한 현재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휴장에 대한 부담 여부가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휴장을 앞두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악재 요인이 많았던 점이 동시효과를 비롯한 오늘 시장 약간은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한 점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689포인트에서 예상 지수가 체결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포인트에서 결국 7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689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수급 현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700포인트를 넘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보신 종목들은 필사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요.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상위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위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1.4%가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0.9% 하락했고요. 동서도 0.7% 하락했습니다. CJENM은 0.15%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데즈 컴바인은 4.37%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수급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로엔, 컴투스는 모두 4%,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미팜만 유일하게 1.01%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역시 끝까지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경우가 보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1.3%, SK 머티리얼즈도 0.67%, CJ 오쇼핑도 1.75%, 그리고 GS 홈쇼핑도 0.22%로 다 하락 마감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하신다면요. 앞으로는 수익 실현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온다면요. 7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7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때는 저가 종목들을 잡아서 저가 추가 매수 그리고 저가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늘 장을 보시면요. 오늘 장에서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이자 이번 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장 모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78%대 하락 마감, 코스닥은 1.2%대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가가 고가가 되고 또 저가가 종가가 되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978.37에 정확하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하락에 좀 이유가 되었고 개인만이 거래소는 2,000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은 800억 원대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은 외로운 매수 움직임 나왔습니다. 업종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현재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 업종 흐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전기전자, 음식료도 소폭 상승 흐름 하지만 비금속, 철강금속, 의약품, 은행, 증권업종은 전부 2에서 5% 넘는 하락세가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의 업종 흐름은 한 업종만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5%대 상승, 하지만 그 밖의 업종군들은 하락세인데 섬유 의류, 통신 장비가 3% 넘는 하락 마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기타 서비스도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밤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 우려 그리고 이번 주 아시아 국가의 휴장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종목에도 그렇고 업종에도 그렇고 좀 부담을 주었다라는 거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내일장, 내일 모레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는 여기까지 해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특징주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오늘장 특징주로 올라왔는데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손해율 관련된 개선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5%대 상승세로 마감하였는데 장중에는 4.4%대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율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가격 인상 모멘텀, 그 다음에 현대해상을 비롯한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있어서 관련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업종군들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은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업종군들은 나름대로 선전 흐름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특징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 관련된 이유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빠르게 회상하기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5.6%대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정확하게 1,100원대 만원 언저리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비슷한 가격대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내일장 반등해 줄지 아니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추세가 깨질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된 업종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중공의 만원 지지 라인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특징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코스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는 오늘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요, 중국 화이자신 등기임원 합류 소식에 22.39%라는 아주 놀라운 대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요, 상승 후에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 매물을 좀 받아냈지만은 오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양봉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지금 중국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차트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1월부터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그리고 3월에 투자 소식 그리고 등기임원이 온다라는 소식에 한 번 더 상승했다가 횡보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강력한 거래량을 뿜으면서 양봉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화이자신의 등기임원이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칠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투자의 참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입니다. 네, 덱스터는 오늘 알리바바와 픽처스와 특수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덱스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가대표와 미스터 고가 같은 아주 명작들을 만든 영화 제작사입니다. 그 영화 제작사가 특수효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4.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덱스터는 상장 초기 이후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그리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횡보 구간 중에서 하락 중에 그리고 바닥권의 저가에서 나오는 이슈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다 떠나가고 있었지만은 오늘 여기는 매수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유 수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과 그다음에 특징주 각각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문여진 멘토님께서 이슈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슈는요, 지난 1일 이란에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해서 회담을 나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많은 회담회의 나누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의 경제사절단으로 인해서 건설주, 철강주,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차트가 출렁거렸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다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거대한 시장이 제2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ST, 종근당, 국제약품, 태극제약, CMG제약 등 26개 제약업체가 참여한 만큼 여러분들이 제약업계도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업종을 조금 더 들고 싶다면 우리나라가 통신업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1인당 스마트폰 개수가 1개로 다 보급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이란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경제회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주목을 하신다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좋은 흐름이 그리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아셔야 되는 일정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이 나왔는데 중국 구매관리자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 오늘 휴장을 하였는데 내일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 중국 증시는 재개가 되는데 일본 증시는 앞으로 휴장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증시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일본 증시에 대한 수급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일정은 점검해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해드릴 건데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저희 쪽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2-3153-2611에서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상담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종목입니다.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레드로버라는 종목을 매수가 8,800원에 보유 비중은 20%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상승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매수가가 8,800원 선에서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전저점을 거의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 추세로는 살아 있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전저점 자리죠. 전저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전저점 자리 6,700원을 이탈한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6,700원 선을 조금 한번 제시해 보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자리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 자리죠. 두 번이나 9,800원 선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성 대기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9,900원 선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3185님께서 주신 종목이고 종목명 CJENN입니다. 매수가는 74,000원, 비중은 40%라고 저희 쪽에 남겨주셨는데 CJENN 상당히 좀 힘든 올해가 진행이 되고 있다. 95,000원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현재 67,0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손실 중이신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실 중이시지만은 매수가까지 회복에 대한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제시해 드리는데 CJ ENM 최근에 드라마 열풍이 끝난 이후에 주가는 좀 약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라마, 그다음에 예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CJ ENM의 프로그램, 채널에 대한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패널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그리고 더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제 ENM 같은 경우에는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별적인 악재 요인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현재 해석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견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ENM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2차 같은 경우에는 75,000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3,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ENM 꼭 이 종목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냐 손실이 나시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는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손실 나시는 분들도 그리고 수익 나시는 분들도 우선은 들고 가보자는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0,000원에 20%인데요. 10,000원에 20%고요.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오늘 장이 흔들려서 그러는지 빠지고 네. 있는데, 네. 좀 추가 매수 더 해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상승세가 그 이어지다가 얼마나 잡고 가면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궁금하셔가지고요. 예. 네,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죠? 네네. 네, 20%면은 아주 적정한 비율이에요. 너무 이렇게 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20%로 수익을 보시고, 혹시나 빠지거나 다른 전략을 세울 때 남은 보유 비중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장이 흔들렸지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선 보이시나요? 예. 네, 빨간 선이 기관 보유 수량이에요. 예. 네, 기관 보유 수량이 2015년 작년 초부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예, 아주 많이 기관들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나갔지만 기관이 주도로 이 가격대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10,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장이 흔들리면서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만약에 전고점 자리죠. 전저점 자리인 9,450원 선 있잖아요. 예. 네,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려 버린다면은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면요,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작년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죠? 적자를 보였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궁금한데 발표했어요? 1분기 실적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주가가 한번 빠졌죠. 예. 네, 빠지고 한번 반영하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면 그 주가의 행보가 조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전가 10,000원 정도에 온다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 조금 더 지켜보셔서. 매물대가 얼마에 많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다음에는? 18,000원에 오시면은 매물대가 계속 부딪히고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예. 네, 18,000원대에 지금 심리적인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18,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요. 네. 본전가나 그 이하가 온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매도,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450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장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바른손. 바른손이고요. 매수가 100% 했거든요. 4,300원이요? 예. 예. 우선은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주로 조금 많이 유명해졌던 종목이고요. 정치 예. 관련된 테마주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그 관련된 테마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보유하고 현금이 만약에 좀 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현금을 다 이 종목에 사신 건가요? 전부 다 산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비중은 줄이셔 주시고요. 만약에 비중을 다 줄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는 현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되 20%는 왜 들고 가냐라고 한다면은 대선 관련된 또 테마주로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4,000원대라고 한다면은 전부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리겠지만은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부 매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좀 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바른손 20%만 남기고 조금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달 대선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움직임, 그리고 각 정당들의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가 지지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 테마주로 목표가 잡기는 어렵겠지만은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언급됐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그때 수급이라든가 거래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관련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갖고 계신 거 일부 정리하시고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쪽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네, 83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우증권을 문의하셨고요. 1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이것을 매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3,100원이면은 작년 8월 정도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요, 증권 업종들은 지수와 거의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기 때문에 증권업들도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급들도 보시면요, 고점 이후로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수량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량이 굉장히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회복이 되어야만, 그리고 상승에 관한 전체 경제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대우증권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손실률이 거의 한 40%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신 부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수익권이 있으시다면 잔고 손절이라고 하죠. 수익 본 종목으로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만큼 손절을 하셔서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고 투자 참고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매도를 하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 부분인 7,320원이 오면요, 40%나 50%나 마음의 상처 크기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다면요, 과감하게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목표 매도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생하지 마시고 매도를 지금 한 번에 크게 하신 다음에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2일 증시큐 여보세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한 종목은 또 내일 연락 주시면은 성실껏 상담해드릴 거 약속을 드리고, 저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심기현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